반갑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 1인 미디어, 개인 창작자, MCN 멀티채널 네트워크 등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 강의에서 이어지는 크리에이터의 역량입니다. 역량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인문, 예술, 공학, 마케팅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어질 기획 실습에 도움이 되는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세 번째 여정을 떠나봅시다. 취업을 준비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 세대는 역량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겁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지요. 역량의 사전적 설명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재적 특성,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활용하는 지식, 기능, 인식 등등을 보편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전의 정의는 대체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를 청년 세대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정균승의 성공하는 직업인의 시간관리, 자기관리라는 책에 제시된 내용을 제가 적절히 수정했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일. 사실 아주 독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저술들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보편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의 세 가지는 지금 당장 고민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한 언제고 고민해야 하지만 특히 대학 재학 중 혹은 청년기가 이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합니다. 다만 제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해시태그 활용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별로 10가지씩 해시태그를 달아보는 겁니다. 해시태그는 우리가 SNS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지요. 특정 주제 앞에 해시 기호를 붙여서 표지를 달아놓는 거죠. 샵 개강, 샵 홈트 도전, 샵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 등등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항목에서 10가지 주제어를 찾고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에서도 10가지씩 이렇게 총 30가지 해시태그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주제어들이 나오는데 항목과 상관없이 유사한 주제어끼리 묶어보세요. 세 묶음 정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주 역량 하나, 부 역량 두 가지로요. 그런 뒤에 각 역량별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진로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수다 떨기, 영상 편집, 소통하기, 지적 호기심, 컴퓨터 활용 이런 해시태그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직업군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도출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진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용한 방법이리라 믿어요. 반면 시장성 있는 일 항목은 당장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키워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 습득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꾸준하게 시청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시청해서야 온전한 정보 습득이 어려워요.
같은 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면서 기본 개념을 다지고 차츰차츰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둘째,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시사 뉴스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신문을 읽어도 좋고요. 한두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도 좋고, 통학이나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꾸준하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트렌드 공부하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분석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은 강의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역량이라는 개념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강의에서 콘텐츠 제작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죠? 혹시라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강의 영상을 다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로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즉, 제작, 프로덕션을 중심에 두고 그 이전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과 그 이후 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나눴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는 기획과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요. 프로덕션 단계에는 스토리텔링과 제작 및 편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유통 및 마케팅 작업이 진행되죠. 콘텐츠는 이런 단계를 두루 거친 뒤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학문 분야별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앞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기에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이에 따르면 기획 및 개발 단계에는 인문학과 예술이 포함되지요. 인문학은 아이템 도출에 도움을 주고 예술은 구성과 표현을 담당합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하는데요. 인문학은 우리의 시야를 넓고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재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술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요. 예술은 또 제작 단계와도 연결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구성과 표현, 특히 스토리텔링과 영상 미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제작 단계에는 공학 기술의 도움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범위를 좁히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야 도움이 되겠지요. 또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한결 수월하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판매 유통 단계에서는 마케팅 관련 공부가 도움이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 전략을 수립하는 데 관련 지식이 필요하죠.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별로 우리의 역량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챕터로 이어집니다.